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오롱인더고요. 코오롱인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인더에 대한 사업 분야는 결국에 산업자재와 필름과 화학과 패션, 기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자재는 과거에는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지만은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흐름은 24년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코오롱인더는 이런 산업자재 중에서도 아라미드와 이제 타이어 코드의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현재 아라미드에 대한 상을 보게 된다면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광기회율소 약세에 따라서 결국에 현재 수출 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를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분야인 전기차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유럽 2월 판매 같은 경우는 21만 대로 전년비 약 15%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독일 쪽 같은 경우는 판매가 4.2만 대로 전년비보다 5% 역성장을 했었고 또 프랑스 부분 같은 경우는 25%가 성장하긴 했으나 보조금 축소성, 일회성 수요 증가 효과로 인해서 유럽 2월 전기차 예상 판매량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막 호전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메드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기다리고 코오롱인더가 상반기 부분까지는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많이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전기차 시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인더가 산업자재에서 아라미드의 강점이 있긴 하지만 진짜 강점이 있는 분야는 일단 타이어 코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어 코드에 대한 이제 승용차 R이와 OE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23년도부터 하락하고 있던 R이와 OE 부분에서 현재 유럽과 북미와 중국 중심으로 현재 R이와 O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과거의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서 교체용 수요가 약세가 됐었고 또 판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북미와 유럽 고객사에 관해서 제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없었지만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글로벌적인 아리아 오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현재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 내연기관차 타이어만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전기차 부분에서도 이제 교체 주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보다 가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엑셀을 밟자마자 바로 가속이 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 대한 마모가 어떤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전기차 중에서도 22년도와 21년도쯤에 구매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타이어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전기차의 타이어에 대한 교체 시기가 현재 도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적인 아리아 오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 코드나 아라미드 같은 혼합 평균 판매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올해는 의미 있는 공격 측면에서 증가에 대한 제한폭이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라메이드에 대한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타이어 코드 판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제 상반기에는 상황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이제 영업이익 측면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매출액 부분과 영업이익 측면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실제로 24년도 하반기에 일어날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코롱 인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로인더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사실 뭐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 사실 지지 부근이 이제 한 4만 원 부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4만 원 부근을 이탈하고 가격이 3만 7천 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근을 이탈했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지켜주면 좋을 부근이 어딜까라고 보게 된다면 35,000원 부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현재 35,000원 부근들을 지켜줄지 말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흐름을 일봉에서 조금 더 지켜보게 된다면 현재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역배열을 이루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5평선과 가파르게 하락하는 5평선과 20평선 그리고 그에 맞춰서 60평선에 대한 기울기도 점점 가파르고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당장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이런 가파르게 하락하는 20평선의 저항을 받을 이제 확률이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평선의 상승까지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제 눌림이 올 수 있고 또 이 눌림이 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은 현재 저점 부근인 36,000원 부근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섣부르게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현재 부근에서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락을 해도 이제 35,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반등이 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차트로서는 뚜렷하게 크게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또 이제 아라미드나 어떤 타이어 코드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나 뭐 자동차나 뭐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판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뚜렷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황 개선 측면에서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더는 이제 뭐 이슈적인 면이나 주가적인 면이나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업황이 좋아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 있다 보니까 코오롱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